중반을 넘어선 19대 대선을 안보 이슈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선두권인 문재인 후보 취약한 듯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석호 기자, 네. 문 후보 오늘도 안보 행보를 계속 이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안보 행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 철인 지지 선언에 직접 참석해서 안보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했는데요. 천군만마로 불리우는 지지 선언에는 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문 후보의 안보관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관 부재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후보도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직접 전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국방안보 역대 최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안보 최고당입니다. 오늘 1000명이 넘는 백전 노장들이 함께 해주신다니 우리 민주당의 압도적인 안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정말 든든합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인사말을 한 직후에 큰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행사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문재인 후보의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이 무지개 깃발을 든 성소수자 단체에서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성소수자들을 거부할 수 있냐, 반대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보는 안보는 문재인 동성애 반대한다는 그 말씀 당당하지 않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니 성소수자 인권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실 겁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던 문재인 후보는 인권에 대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현수 기자. 네. 성소수자들의 기습 시위였는데 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발언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울먹이면서 좀 서름이 폭발한 표정인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 내의 동성애가 이제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라는 홍 후보 질문에 문 후보가 반대하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하지요란 말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고치진 않으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반대한다라면서 약간 차별을 반대하는 뜻을 보이긴 했으나 그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서 그 성소수자 단체에서 오늘 일정을 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당시 문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당시에 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차별화 금지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성애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지난 5년 전하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계산된 전략에 약간은 말려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신을 얘기했는데 전략에 말려들었다 이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요. 강경노조 척결, 그 다음에 사형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진보
지지층이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진보와 보수, 양분화해서 어떤 가치 논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가치 논쟁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략한 겁니다. 어저께 보면 문재인 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냐? 이런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동성애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아까 성소수자들이 몰려가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후속 발언이 또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러한 후속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무엇이냐? 동성애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수 기독교층, 그 다음에 성소수자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홍 후보가 아주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공격한 홍 후보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로서는 자기의 소신을 밝힌 거고, 또 나중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성소수자를 차별화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을 또 합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한데 이런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 지금 대선판에서는 말 한마디,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어제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빚은 부분을 갖고 얘기했는데, 네. 문재인 후보, 오늘은 1000명의 안보 관련 인사들하고 지지선언을 같이 받으면서 저렇게 출정식까지 가졌는데, 네. 이 안보 문제가 또 어저께 TV 토론 발언에서 또 문제가 됐다. 특히 병장들은 어영부영한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언을 좀 약간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무해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이 되면 약간 어영부영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 안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병장까지 군 생활을 했다는 걸 좀 강조를 하거나 좀 어필을 하면서 좀 이런 발언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 후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적법한 건지, 적당한 건지, 또 이 공약에서 이 사병의 월급을 최소임금의 50%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공약과 좀 반대되는 입장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역공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강하게 좀 반박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육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보관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특전사 출신들은 병장 생활 그렇게 보내냐? 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일단 김중로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투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 2병 때는 사실상 전투로 쓰기가 어려워요. 숙달이 안 돼서. 병장 때가 제일 노련하고 전투로서 좀 숙달된 그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데 좋은 그런 계급인데 병장이 어영부영한다? 도대체가 안보 개념이 있으신 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정말 말 한마디에 공세를 펼쳐가려는 후발주자들의 그런 움직임도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후보 하면 특전사 출신이다, 특전사 병장 출신이다, 이 강점을 또 드러내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이번 발언이 더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 나왔던 어제 토론 발언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그리고 국방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사병 한 명을 전력화하는데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되는데,
1년 6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도대체 어떡하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단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다가 약간 그 병장 부분에서 말년에는 어영부영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상 말실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고 말년이 없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군 복무 기간 축소를 그 병장은 어영부영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고 또 이것도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봐야겠네요라고 오히려 비꼬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대답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 말실수 하나로 오히려 역공을 당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어제 TV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네. 또 TV 토론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또 지적되고 공격을 받았던 포인트가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냈던 책이죠. 운명에서 월남전 패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라는 표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리영희 선생의 전원시대의 논리를 읽고 난 소감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작성을 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책의 문구에는요.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이 문구가 월남전 패배에 관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홍준표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병 5천 명이 지금 그 당시에 죽었는데 이것을 과연 희열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한 것이냐라는 역공을 펼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문재인 후보는 해명을 좀 했는데요. 이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논문 1편, 2편, 3편이 숨이 일관됐다는 면에서 읽는 이가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지 이 월남전 패배 자체를 두고 희열을 느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글귀를 두고 해석의 차이를 엿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제2의 색깔 공세다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나서지만 어찌됐건 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보 문제가 계속 이번 대선 이슈에 관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이런 안보관 문제 지적,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금 형국이 어떻습니까? 대선 전국에서 북한의 도발,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하기 때문에 이런 안보관의 부재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을 경우 문재인 후보에게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최석호 기자 얘기할 때 똑같은 주제로 제가 어저께 여쭤볼 때는 안보관 문제에서 안보관 이슈가 별다른 지지층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아니죠. 이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가 어디로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안보 문제가 불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결집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층이 더 결집한다는 것이고요. 이 안보관에 있어서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표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대선 판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자극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요. YS는 예전 대선에서 그 기독교인들의 표를 자극하기 위해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일에 유세 활동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성소수자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과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이거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기독교 종교 문제로까지 비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도리어 선을 그은 측면이 그렇죠. 있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었던 진보층을 좀 자극하고 이거에 이반된 발언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보수와 진보가 딱 양쪽으로 갈라지는 미묘한 이슈를 던진 셈이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약간 논란성 발언을 했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오늘 뭐 성소수자 단체가 뭐 난입을 하고 이런 반발도 있겠지만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다음 토론에서나 이런 논제가 또 나온다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 후보가 정말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오늘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안보관 문제에 논란이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군만마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통합 화력 경멸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후보가 조금 전 통합 경멸 화력 훈련에 혼자 참관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함께 참관했는데요. 지금 바로 저 영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참관을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저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의 안보관을 또 강조하는 기회를 또 마련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한 훈련이다라고 강병규 기자가 얘기해 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훈련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북한이 어제 최대 규모의 화력 사격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멸하는 대한민국의 그 시험 훈련입니다. 참가 규모가 크고 예행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참관 행사로 보통 5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1977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총 8차례가 진행됐을 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훈련입니다. 최근에는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에 거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훈련은 1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진행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한국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최신 무기를 선보이면서 진행이 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훈련이면 또 지금처럼 안보가 이슈로 떠올 때면 다른 대선 후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일 텐데 어떻게 문재인 후보 한 명만 참석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홍 데스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캠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네. 이거 벌써 국방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문 후보 측이 우리도 여기에 참관하게 해달라 국방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국방부 알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게도 타진을 했는데 대선 후보들 얼마나 바쁩니까? 조급히 오는 일정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 없어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결국 문재인 후보만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다른 당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정에 왜 문재인 후보만 참석을 하는가 싶어서 이제 다른 당을 취재를 해봤더니 너무나 임박해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당초에 국방부에서 이 일정의 대선 주자들을 모두 초청하려던 게 아니고 문재인 캠프 측에서 먼저 참관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왔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문 후보만 참석하는 부분들이 약간 정치적인 또 논란을 빚을 수 있어서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틀 전쯤이었다는 겁니다. 정의당 측에서는요, 2, 3일 전에야 연락이 와서 일정을 바꿀 수 없었다고 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갑자기 하루 전에 제안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이틀 전에 문자로 공문을 공지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그 당 내에서 홍준표 후보를 돕는 군 측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에서 약간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그 당초 군에서 정치인들이 너무 자주 오는 일정을 하게 되면 훈련이나 군인들이 사기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일정을 한 개씩만 소화해라 라고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모두 사실상 군부대 일정들을 한 개씩 소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일정을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을 또 다른 주자들에게 묻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만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볼멘 소리를 내놨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국방부가 도리어 오해를 받겠어요. 정말 이현수 기자 지금 얘기한 대로 문재인 후보만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 소리 정말 나올만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후보가 유력 후보다 보니까 뭐 이미 줄 선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문 후보 측은 얼마 전에 신문 광고에서 투스타 장성 사진을 노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어떤 크게 항의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현역 군인은 정치적 지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허락 없이 썼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크게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방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줄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간부들은 실제로 벌써 문 후보의 공약집까지 읽고 있다. 이러한 뒷얘기까지 나오는 게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저도 저 통합화력 훈련을 직접 한번 참가해 본 적이 있어요. 국방부 네. 출입할 때. 어마어마하게 훈련 규모가 크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규모 화력 장비들은 총동원시키고 공군까지도 연계가 돼서 훈련해요. 해군만, 바다에 있는 해군만 저 훈련에 참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훈련. 특히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했단 말이죠. 네, 네. 황교안 권한대행, 문재인 후보가 적폐라고 계속 비판했던 인물인데 네. 문재인 후보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사에 갔다. 이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뭐 황교안 권한대행과 문재인 후보 이렇게 인물 대 인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사실상 참석하는 행사고 거기에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그것도 유일하게 이제 그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조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도 사실 조금 특이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 일정을 참관을 하게 된 것은 뭐 발빠르게 캠프에서 준비를 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대통령 후보로서 참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홍보 효과와 이런 전국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뭐 다른 캠프보다 좀 더 한 발 앞서서 이런 정보를 얻고 이런 것은 뭐 캠프의 하나의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네, 일정 조율의 전략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가 한 발 앞섰다라는 분석인데요, 결국.